안녕하십니까. 여행과 세계사 인문학의 두레박 박병모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익히실 주제는 역사의 시대 구분입니다. 역사는 인간의 시간적 경과를 탐구하는 학문이기에 시간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역사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장대한 인류 역사의 수많은 사건을 모두 연대별로 이해하고 구별하기가 어려워서 동일한 성질이나 특징을 추려내어서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크게 몇 등분으로 나누는데 우리는 그것을 시대의 구분이라고 부릅니다. 더구나 공통점을 찾아내서 분류하는 것은 사관과 주관에 따라서 달라져서 논란이나 논쟁이 첨예하게 이루어지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시대의 구분의 목적은 역사의 전개 과정의 수많은 사건과 인물들을 몇 개의 시기나 단계로 구분함으로써 각 시대의 특성이나 성격을 보다 쉽게 추상화하고 일반화하여 역사의 흐름과 과정을 쉽게 체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자 합니다. 즉 시대 구분은 각 시대가 가지는 특징을 명확히 분류하고 인간 역사의 발전 또는 변화의 양상을 보다 체계적, 합리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두 번째, 시대 구분의 기준을 보면 원래 역사는 끊임없이 연속되는 것이지만 수천 년의 역사 중에 어떤 시기에 가장 큰 변화나 전환점이 있었는가를 중심적으로 그 시대를 나눕니다. 그 기준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와 권리 발전 정도나 차이와 변화 등을 객관적이고도 논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구분하지만 시기와 학자에 따라 너무나 다양합니다. 시대 구분은 세밀한 사실에까지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진 후에 시도되어야만 하는 맨 마지막의 역사 연구의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양사의 시대 구분론을 정리합니다. 서양사에서 최초의 시대 구분은 그리스 신화를 정리한 노동과 나날에서 헤시오도스가 5시대, 즉 황금시대, 은의시대, 청동시대, 영웅시대, 철의시대로 구분하였으나 근본적인 구분은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인문주의자들은 찬란했던 그리스 로마 문화가 야만족, 게르만족에게 붕괴된 뒤에 그리스도 교회의 절대적 권위에 눌린 수세기 동안의 문화적 침체기로부터 자기들이 인간 중심의 고대 문화를 되살렸다라고 주장하면서 르네상스 또는 근대라고 하죠. 이어서 그들은 고대와 근대 사이를 중간시대 또는 중세라고 부르면서 암흑기로 평가합니다. 이는 독일의 역사가 케라리우스가 사용해서 일반화되는데 역사 시대를 현재를 기준으로 시간의 원근에 의해서 고대, 중세, 근대의 3분법으로 구분합니다. 이어서 칼 브레이지히는 3분법이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비판하고 앞과 뒤에 두 시대를 더해서 원시, 고대, 중세, 근세, 최근세의 5시대를 구분합니다. 이후 프리드리히 리스트는 미개상태, 목축상태, 농업상태, 농공상태 또는 농공상상태의 5단계로 구분했고 칼 비허는 봉쇄적 간해경제, 도시경제, 국민경제의 3단계로 구분합니다. 이어서 칼 마르크스는 변증법적 유물론 또는 사적 유물론에서 물질의 사유화로 계급 간의 불평등과 투쟁으로 역사가 발전하였다고 보고 3분법의 고대, 중세, 근대를 노예제, 봉건제, 자본제 사이로 규정하고 고대 이전의 원시공산사회와 근대 이후의 공산사회를 추가하여 역사 발전 5단계설을 주장합니다. 20세기 말 소련 및 동구권의 붕괴로 공산주의 대신 현대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기도 하죠. 현재 서양사에서는 현대 공산주의 대신 민주복지사회라고 하는 시기를 설정하면서 4분법을 기본으로 선사시대 그리고 중세와 근대 사이의 근세를 설정하거나
근대를 아예 근세와 최근세로 양분하기도 합니다. 한국사의 시대 구분의 역사를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사에서는 천년의 신라 왕조사를 삼국유사에는 상고, 중고, 하고로, 삼국사기에는 상대, 중대, 하대로 구분하는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시대 구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 전근대의 전통적인 역사 서술에서는 왕조별로 역사 편찬하는 것이 전통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근대 초기에 서양사학이 수용되면서 중등교과서로 가는데 현재 동국사략에서 최초로 태고사, 상고사, 중고사, 근세사로 시대 구분을 정확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 최남선, 손진태를 거쳐서 진단학회 이병도까지 노력은 있어 왔으나 왕조사 중심의 서우수를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시대 구분론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4.19 혁명 이후의 근대화와 1990년대 소련의 붕괴 이후 민족사학의 제기 이후부터라고 보입니다. 현대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크게 본다면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왕조에 의한 구분론. 동양의 왕조는 천명사상에 기반한 역성혁명에 의해서 우리 한국사에 보면 신라의 김씨, 고려의 왕씨, 조선의 이씨 등 왕조 교체는 집권 세력과 이데올로기, 제도 및 사회 구조나 변화 등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결국 역사 발전이 없이 왕조만 바뀌는 순환론에 빠지거나 다른 나라와 또는 세계사와 비교해서 보편성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시대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예로서 우리나라의 집권 세력의 변화에서 보듯이 한국사를 주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구조 및 성격과 발전 과정에 따른 시대 구분 방법입니다. 가령 노예제를 거쳐서 봉건제를 지나 자본제를 이룬다라고 하는 마르크스의 사회경제사가들의 구분법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시간의 원근에 의해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개념으로 고대, 중세, 근대로 구분하는 삼분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근세와 현대를 추가하여 오분법으로 나누기도 하죠. 역사의 단계적 발전을 설명하기 위해 가장 유용하고 세계사와도 적용될 수 있는 구분법으로 보편적인 성격을 지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사는 첫 번째 왕조 방식과 고중 근대의 삼분법을 바탕으로 한 사혹은 오분법이나 중세, 근세를 고려 조선 왕조로 대체하고 원시 사회를 추구하는 방식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변의 나라인 북한, 중국, 일본의 시대 구분으로 정리해 봅니다. 북한은 유물사관론에 기초하면서도 주체사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국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고대를 고조선, 부여, 진국, 삼한의 역사로 파악하고 중세는 삼국 초부터 1860년대까지를 근대는 1860년부터 1926년까지 현대는 1926년 김일성이 타도 제국주의 동맹을 제창한 것을 기점으로 그 이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1970년대 조선 전사에서는 고대사 중 단군 조선의 건국을 BC 8세기 이후로 파악하였지만 90년대 나온 개정판 조선 전사에서는 주체사관을 빙자하고 단군릉의 발굴 등을 원용하여 기원전 3000년서를 제기하고 신화로 인정했던 단군 조선을 실제의 국가의 탄생으로 다룹니다. 또한 평양에서 인류가 발생하였다는 설과 함께 평양 중심의 고조선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 세습 제도를 옹호하기 위한 주체사관의 영향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조작된 학설이라고 평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역사학의 특징은 학문을 국가에서 주관함으로써 이설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은 역성혁명에 의하여 왕조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일찍이 왕조 방식,
이어서 고중 근대의 삼분법을 바탕으로 한 문화사 중심의 사 혹은 오분법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경제사에서는 은나라에서 전국시대까지를 고대 노예제사회, 진나라에서 청나라까지를 중세 봉건 농노제사회, 아편전쟁 이후를 근대사회, 이어서 현대의 기점은 신해혁명과 우사운동 두 가지 설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한편 일본에서도 우리 한국사와 마찬가지로 사분법으로 나누되 중세와 근대 사이에 근사라는 시대 구분을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대 구분의 한 실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의 원근에 의한 사분법을 기준으로 한 세계사의 시대 구분을 먼저 복습 겸 총정리합니다. 첫 번째 설명선 역사시대와 선사시대의 구분 기준은 당연히 아시죠. 1831년 프랑스의 고고학자인 폴 투날이 처음으로 프레히스토리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도입된 선사시대라고 하는 개념은 문자 사용 전후를 나누는 역사시대와 대비된 개념이죠. 자, 이와 같은 구분은 상당히 보편화되었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째로 인류가 살아온 모든 과거가 역사이고 나눈다는 게 문제라는 견해가 있고요. 문자의 발견은 또는 발전은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문자가 문명의 발전 정도의 기준도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로서 문자의 발견 시기를 보면 슈메르 지방은 BC 3000년, 중국은 BC 1750년 상나라 때부터, 영국은 로마의 시저가 침입한 시기 전후인 BC 56년경 정도, 심지어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는 1788년 유럽인이 도래하기 이전까지 문자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스페인에 의해서 정복될 때까지도 잉카 제국도 문자가 없었지만 천문학이나 건축술 등에서는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발달했었으니까요. 그럼 선사시대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시작은 유인원과 분류된 호모사피엔스, 즉 최초의 인류라고 불리는 오스트랄피테쿠스가 등장한 BC 400만 년부터이고, 종말은 곧 역사시대가 되겠죠. 일반적인 선사시대의 구분은 덴마크의 톰센이 최초로 나눈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로 나누죠. 자, 이런 구분 기준은 알고 계시죠? 발전 순서는 거의 같지만 연대는 나라마다 다르고 새로운 유물이 계속된 발굴로 연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정형화가 어렵습니다. 또한 구리나 고인돌 등의 거성문화 시대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문명이 발생한 지역은 청동기 시대에 도시와 국가의 발생 및 문자의 발명도 함께 이루어져서 청동기 시대부터를 역사시대로 대부분 분류합니다. 문자의 발명 시기가 천차만별인데다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시대 구분 기준을 삼은 것은 선진국의 일방적인 행포이기도 합니다. 구석기인들은 누구이고 우리들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찰스 다윈은 인류의 대표적인 특징을 큰 두뇌, 작은 치아, 직립보행, 그리고 도구 사용 등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오랜 동안 큰 두뇌를 우선시해왔지만 유전학의 발달로 인류와 침팬지 분리가 약 500만 년 전이라고 밝혀지면서 직립보행을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에서 발견된 오스트랄피테쿠스 아파렌시스, 즉 루시의 두뇌는 침팬지 정도의 크기지만 직립보행하였다라고 하는 이유로 최초의 인류로 오랫동안 인정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당시 아프리카의 자연 환경을 고려해서 직립보행 우선설이 위태로워집니다. 전기 구석기 시대에는 직립보행과 도구를 사용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 이어서 글과 언어를 사용한 베이징인, 하이델베르크인, 자바인 등의 호모 에렉투스, 즉 곧선 사람들이 나타났고요.
중기 구석기의 매장을 한 네안데르탈인 등이 있었지만은 현재는 모두 사라집니다. 즉 4만 년 전 후기 구석기 시대에 동굴의 벽화를 남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즉 크로마뇽인들이 우리들의 현생 인류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죠. 최근에 현생 인류의 DNA를 분석해보면 4% 정도가 3만 년 전에 멸종한 것으로 알려진 네안데르탈인들에게서 물려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는 유라시아에서 네안데르탈인과 현생 인류의 조상인 크로마뇽인들이 약 1만 년 동안 공존하면서 교배도 이루어졌지만 생존 경쟁에서 네안데르탈인이 탈락하여 소멸하였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구석기는 약 70만 년 전 시작하여 한반도 전역의 유적은 물론이고 사람의 뼈도 발견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평양의 만달사람, 역포하이, 그리고 덕천 승리산인 등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1982년에는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 4 내지 6세 아이의 전신 유골이 발견되어서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흥수아이라고 짓기도 하죠. 신석기인들은 물가에 음집을 짓고 간석기와 토기를 만들어서 농경생활을 시작합니다. 구석기의 자연경제에서 농경과 목축이라고 하는 생산경제체제로의 전환은 인간의 정착과 식량 문제 해결로 인구의 증가와 도시의 발달 등 문명이 크게 발달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합니다. 이를 일러서 영국의 고든 차일드가 신석기 혁명이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BC 1만 내지 8천년경 신석시대로 넘어가는데 유럽에서 중국, 한국 등에서는 구석기와 신석기 중간에 잔석기와 이음도구를 사용하였다라고 하여 중석기 시대를 넣기도 하죠. 청동이 녹는 점은 약 950도인데 비해서 철이 녹는 점은 약 1560도시로 약 600도 이상이 높습니다. 마른 장작을 태웠을 때의 온도가 약 1200도씨를 넘지 못함으로써 철은 300도씨 이상 상승시킬 수 있는 숯과 풀무가 필요함으로써 자연스레 청동기 시대가 앞섰다고 보여집니다. 구리와 주석으로 합금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산화하여 푸른색을 띠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주석이 부족하여 구리만 쓰거나 백동을 쓰기도 합니다. 청동기 시대는 먼저 아시아의 온대지방 큰 강유역의 비옥하고 따뜻한 곳에서 농경이 발달하게 되고 도시가 발달하며 청동기로 무기를 만들어서 정복 활동이 활발해짐으로써 계급이 발생하여 지배를 위해서 문자까지 만들어서 이런 곳에서 먼저 문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한반도에도 BC 2000년경에서 BC 300년 사이에 바로 청동기 시대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고인들과 민무늬 토기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민무늬 토기 시대라고도 합니다. 최초의 철기 사용 지역이나 시기에 관한 견해는 너무 다양합니다. 과거 히타이트나 바다의 민족들의 최초 철기 사용한 민족으로 알려지긴 했으나 최근에는 아나톨리아 즉 터키죠. 터키 아나톨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지방 또는 이집트까지 시기도 BC 3000년부터 시작해서 BC 약 10세기까지 너무 다양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중국은 BC 600년경 춘추전국 시대부터 철기가 사용됐고 한국은 약 BC 400년경 도입이 됐고 BC 2세기경 되면 본격 생산을 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한국의 고고학에서는 철기 시대를 초기 철기 시대 BC 400에서 서기 전후 시기와 철기 후기 즉 기원 전후에서 AD 300년까지 기원 후 300년까지로 나눠보고 있죠. 초기 철기 시대는 위만이 고조선의 왕이 되고 고조선 유민들이 남하로 철기의 도입이 본격화됩니다. 철기 후기 시대는 초기 철기 시대 이후부터
삼국시대 이전의 시기로 약 400년간을 말하게 되는데 고구려가 등장하고 남부 지역에는 삼한, 즉 마한, 진한, 변한 등이 자리 잡았던 시기입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철기 후기를 삼한시대, 철기시대 투 또는 부족국가시대, 성읍국가시대, 삼국시대 초기, 삼국시대 전기 등등 또 일부에서는 원사단계의 삼국시대라는 의미로 초기 철기시대 다음의 원삼국시대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이제 4분법을 기준으로 한 세계사의 역사시대의 구분을 함께 정리하시겠습니다. 먼저 설명문에 들어갈 내용은 고대 시대는 역사가 시작된 시기로 BC 4000년 전 순메르 문명의 탄생에서부터 476년 소로마 제국이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멸망할 때까지를 주로 말합니다. 즉 이 시기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오리엔트 시대에 이어서 오리엔트 영향을 받아서 지중해 중심의 그리스 로마의 고전 고대 시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한국사는 고대 및 역사 시대의 시작을 고조선의 성립시기로부터 삼국시대의 초기로 보는 견해까지 약 1000년간의 편차가 큰 시기입니다. 현재 한국 학계에서는 초기 철기 시대를 역사 시대로 보고 고대 국가는 삼국시대 초기부터 남북국 시대까지로 보는 견해가 또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중세 시대는 게르만족에 의한 470년 소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 1453년 동로마 제국의 멸망할 때까지를 말하죠. 특히 게르만족에 의한 프랑크 왕국 등 소유럽 국가가 형성이 되며 봉건제가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그리스도교가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공인됨으로써 로마인이 기독교화 함으로써 신중심의 사회로 정착된 시기죠. 한국사의 중세는 고려 초기, 조선시대 또는 통일신라 시대로 보는 등 세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 중 고려 성종 때 5세대 공동체로 그 범위가 축소되고 최승로의 심 28조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유교적 정치이념 체제를 마련하게 된 고려를 중세 국가로 보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일부 소수지만 근세 시대를 주장하는 견해에서 보면 14세기 르네상스에서 출발해가지고 17, 18세기 절대주의 시대까지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세를 주장할 때에는 대부분 최근세 시대를 같이 상정하게 되는데 최근세는 1789년에서 1차 대전까지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양의 근대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중세라고 하기도 어려운 조선 전기부터 자본주의적 요소가 나타나기 이전인 1860년 즉 대원군 집권기까지를 우리는 근세라고 하지만 특히 조선 후기를 근대 태동기라고 별도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근대 시대는 동로마가 멸망한 1453년이나 또는 14, 5세기 르네상스에서 출발하여 1차 세계대전 1914년 대전 이전까지를 보통 근대라고 구분합니다. 르네상스를 거쳐서 대항해 시대, 종교개혁, 그 다음에 중산주의,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성장으로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죠. 한국사의 근대사에 대한 시기 논쟁은 초기 자본주의 경제체제 성립을 강조하여 18세기부터 세도정치를 타도한 흥선대원군이 반침략운동과 반봉건운동이 서로 결합된 1860년 설이 있고 19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이 세계 자본주의 체제로 편입된 시기부터로 보는 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894년의 갑오개혁으로부터 자본주의의 발달을 촉진시킨 국가 권력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설 등 크게 세 가지 설로 나뉘게 되는데 이 중에서 대원군 집권으로부터 자본주의 맹하가 출현했다고 보는 설이 가장 유력한 설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현대 시대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친 기간과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오늘날까지 이르는 시기를 말합니다. 자, 여기
그 현대에는 거의 이설이 없죠. 현대 사회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적으로는 평등사회, 문화적으로는 과학적 합리주의적 사고와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를 현대사회라고 합니다. 한국의 현대사회도 2차 대전 이후, 즉 1945년 해방과 대한민국 수립 이후를 말합니다. 이설이 거의 없죠. 조선이 현대적인 국가 체제를 갖춘 대한제국으로 발전한 1897년이나 전제군적인 막을 내린 1910년을 드는 소수의 견해가 있기도 하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그리스 역사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두레박이었습니다.